지금부터 매국적인 128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토요투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목요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지난 목요일 12월 28일 2년 전에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된 날입니다. 그럼 혹시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농성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여러 언론사를 탄 듯이 농성이 벌써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째 되어간다는 말은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 2년 안에는 2년이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던 매국적인 한일합의는 제 대통령이 바뀌어 문재인 정권 때도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촛불의 바다로 이루었던 광화문에서 이제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경찰들이 와서 막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정권이 바뀌고 우리 민중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던 촛불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토요투쟁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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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일합의 무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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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위배하는 2015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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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공식 자제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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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뭐 석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계형 범죄라던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가석방시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양심수 석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발언을 할 친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양심표현에 발언한 최민석입니다. 제가 앞서서 먼저 김도현님과 어제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그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거기서 20일 정도 농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경진 의원님이라고 이석기 의원의 누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발언을 하다가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왜 빠졌는지 납득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분들이 호연했을 때 자기들은 왜 국민이 아니냐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석기가 왜 감옥에 가야 하고 자주할 평화를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왜 감옥에 가야 하고 아직도 갇혀있고, 또한 그리고 여기 있는 김홍련의 아내분은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냐, 또한 이 정부가 양심 있는 정부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한 민중당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고 촌농 정부이고, 또한 이런 정부는 금방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듯 진보 진영에서는 양심석방에 배제했던 이런 석방을 굉장히 크게 비판하고 했습니다. 감옥에 갈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또한 저번 주에 윤정호 의원이 논의 한치를 내고, 이번에는 언론들이 김종호 의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꺼냈냐면은, 이렇듯 진보 진영과 진보 국회의원, 진보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억압과 탄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초선당 지킴이 김쌤에 대해서 그 성장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제가 아마 청와대 2층을 봤습니다. 청와대 너머의 2층을. 그때 문재인인가 아니면은 장관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김홍련의 아내분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묵인했습니다. 이게 사회의 짓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경진 의원님이 쓰여졌을 때 무슨 말은 나와도 못알을 판에 아주 그냥 즐기고 계셨습니다. 즐기고 그 두 눈으로. 이게 사회의 짓입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를 일하게 실망스럽습니다. 기만 잊지 않았습니다. 양진수 전 사건과 또한 촛불로 안내했던 대통령이라고 자원하는 문재인이 과연 촛불의 양친주를 배제했던 그런 사람이 과연 촛불 정치인인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치수 없는 문재인을 축하한다! 네, 최근에 여러 기사들이 났는데요. 최근에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전한 사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넘어서 또 악폐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촛불을 함께 들며 그 촛불이 외쳤던 촛불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민주노총 15년도 소유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 사무처장도 이제 구속심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악폐와 적폐를 과연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적폐들이 이야기했던 한일합의를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TF를 통해서 그 외교적폐와 외교악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국민들의 힘을 믿고 한일합의를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위배하는 128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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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을 무시하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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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으로는 이제 1년이 넘었고 이제 1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1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1년 동안 이 농성장을 지켜오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학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28일에 한일합의가 체결이 되고 그 이틀 뒤에 이곳에서 한일합의 폐기를 촉구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라 라고 외치면서 농성을 시작한 지도 오늘이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오늘에는 촛불을 들면서 내년에는 한일합의가 폐기되겠지 라고 하면서 희망의 촛불을 들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개혁 정부가 세워지면 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지금의 개혁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자주의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촛불을 들었지만 지금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과연 그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와 자주를 쟁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이곳에서 2년 동안 농성을 하면서 한일합의 폐기하자고 계속 이 자리 지키면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각오를 다져온 지도 2년입니다.
민족적인 양심을 팔아넘기고 자존을 팔아넘긴 그 10억엔의 할머니들의 그런 아픔까지도 팔아넘긴 그 한일합의가 한일합의를 해결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개혁적인 인사들이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일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곳에서 자리를 깔고 동상을 하고 실제로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요구도 민중들의 요구도 그 어느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 한일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의 그런 생명과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녀상은 단순한 공공조형물이 아니고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이 소녀상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담고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고 자신의 아픔을 담고 있는 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고 망발을 쏟아내는 일본 정부의 뻔뻔한 모습에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분노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슬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정부가 세워졌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계속된 전쟁 위기 속에서 민중들은 불안에 떨면서 그 할머니들의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던 그 전쟁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한일합의 폐기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그 문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가 들어앉아서 바로 옆에서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한일합의 폐기와 평화와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개혁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성을 조금이라도 띠고 있다면 한일합의 폐기를 단순히 말로만 폐기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요구를, 민심의 요구를 똑똑히 듣고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연습이 올해 1년 정말 몰아치듯이 이 한반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 연습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할머니들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던 우리 민족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들이 수요시에 나와서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입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계속 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들을 들여오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민중의 편에 서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는 더 이상 이 한일합의 폐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갑자기 오네? TF 결과 발표를 저는 이곳 농성장에서 실시간으로 지킴이들과 함께 봤는데요. TF 결과 발표를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부라고 했던 그 외교부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나라 인재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외교부들에서 그 외교부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가역이라는 표현이 사죄의 불가역성이라고 이야기됐지만 발표된 해결의 불가역성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사죄, 불가역적 표현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게 과연 본인이 외교부의 소속이었다면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 한나라의 대표로 그 자리에 나갔다면 이 민중들과 민족의 대표로 나갔다면 민중과 민족의
힘을 믿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자존있게 그 외교 협상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족과 민중이 염원하는 그 염원은 무시한 채 자존 없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한일합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한일합의 채택하고 그 민중들의 분노를 막아보겠다며 할머님들에게 찾아갔지만 할머님들도 분노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단으로 본인이 민족의 수단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나는 조선의 딸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울부짖던 이용수 할머님. 우리는 할머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소녀상을 찾아오고 소녀상에 함께하고 소녀상을 짓고 소녀상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할머님들과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국제사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기만하며 본인의 잘못한 것을 사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똑똑하고 심판은 날카롭습니다. 민중이 보고 있고 민중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해서 심판당했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의 뜻에 계속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때 이야기했던 건 민족 공조였지 외세 공조가 아니었고 한일합의 폐기였지 한일합의 재검토 혹은 사실상 폐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허황된 말로 우리 민중들을 기만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는 1대18 기자회견 때 함께하고 그리고 한일합의 폐기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을 충북대학교 희망나비 학생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20살 한필용이라고 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외국적인 한일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가만히 있으면 옳은 길로 들어서지 않겠냐,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농성하면서 극적으로 뜻을 표현해야겠냐 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 소녀상을 지키고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TF가 결성되어 외교 적폐를 밝혀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캠프를 하면서 3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쟁여성인권박물관에서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님 분들 중 한 분인 박영심 할머님 글자 앞에 북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북한 박영심 할머님.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남한 북한 혹은 북한 남한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였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북한 사람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립니까?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단을 조장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고정관념,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국에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신도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조국이 하나인데 돌아올 때는 왜 조국이 2개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냐?
또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한국군은 베트남 여성분들에게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파병으로 돈을 벌어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단지 그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같은 남자로서 베트남 분들께 죄송합니다. 전쟁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캠페인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인사동에서, 둘째 날에는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할 때 아저씨 4분이 걸어갔습니다. 이거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서명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딱 느꼈습니다.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단체들 혹은 개인들, 그들 혹은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히로히토 일왕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역사는 조금씩 진실을 따라 흘러갑니다. 진심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일 합의가 폐기되고 할머님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8 한일합의 폐기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관한 거였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폭력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또 누군가의 관점으로서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망발을 하면서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고 뜨겁게 이슈받고 있는 파키스탄 그 모든 곳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야기했을 때 끊임없이 전쟁 중이고 끊임없이 그 전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 약한 민초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굴 위한 전쟁입니까? 결국에 가진 자들이 하나 더 가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위배하는 1228 한일합의 폐기하라! 폐기하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쟁 말고 평화를 보장하라!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TF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앞에가 외교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교에서 앞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정말
잘 보이는 앞에 적폐들이 법원들 혹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교 앞에 박근혜 정부 때 앞에 적폐로 인해서 합의됐던 1218 한일합의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TF 결과 발표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 정도까지 했다, 여기까지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F 발표를 했으니 우리는 이런 타당한 이유로 한일합의를 폐기해야겠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촛불이 불을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천만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 촛불에 민심을 의거하지 않고 민심에 위반하고 민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재인 개혁 정부를 딛고 보다 더 나은 정부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어느 하나 제대로 됐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패 적폐 중에 가장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이명박조차 구속되지 않았고 이명박 생일 파티하고 생일 잔치하고 새해 맞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뻔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악패 중에 악패를 청산하는 길에 있어서 그 박근혜 때 체결됐던 한일합의 폐기를 통해서 악패를 청산하는데 포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패 적폐에 대한 발언을 하실 친구를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벌써 2017년도 한 해가 갔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 하루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이 소녀상을, 이 농성장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소녀상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일합의가 폐기되는 것, 2천차가 다 돼가는 수요 집회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외쳤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그것이 없는 한일합의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니다 라면서 청년 학생들이 먼저 나와 소녀상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의 수많은 적폐와 악폐들 중에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가? 해방 직후에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는가? 공권적인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묻혔던 것인가? 다시금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시대의 공권적인 사회상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건가?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해방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 일찍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이 권력 잡지 않았다면, 청산되어야 할 악패 세력들이 권력 잡지 않았다면 우리가 2년이 다 되도록 이 차가운 거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냔 말입니다.
들어서서 가장 많이 나온 말입니다. 악패 청산. 김기춘만이 악패가 아니고 박근혜만이 악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상을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이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합의 폐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이 되는 오늘, 이 농성이 2년이 되는 오늘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8 한일합의는 왜 맺어졌는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1945년 해방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그 시절에 제대로 해방되었다면 충분히 오늘날 128 한일합의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파쇼적이고 사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체결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오늘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2017년에 우리가 박근혜를 무너뜨리고 문재인을 세웠던 것처럼 문재인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거리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왜 소녀상을 지킵니까? 할머니들로부터 비롯되는 이 땅 우리 민중들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 전쟁 위기 없는, 더 이상 악패라고 이야기할 것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만들기 위해서 거리로 한 발씩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기필코 우리의 손으로 한일합의 폐기하고 진짜 우리가 주인인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고 그럴 수는 있어도 항상 흔히들 하는 말처럼 시냇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그렇게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처럼 악패 청산을 하고 진정한 해방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소녀상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이 땅이 진정한 우리가 주인 되는 이 땅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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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 민주주의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도 있고 그 표현을 한 만큼 책임질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합의 폐기할 의무가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한일합의 폐기하라고 이야기할 권리도 있고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폐기를 이뤄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할머님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혁정부 들어섰으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될 날만 남았다. 기다리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신도 할머니마저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이제 더 이상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7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72년이라는 건 정말 긴 세월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태어나서 72살의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이 문제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정말 빠르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 1228 한일합의를 주도했던 그 세력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악패들 모두 다 청산하고 우리 할머님들이 진정한 해방이 맞이됐다. 나에게 진정한 조국이 돌아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소녀상이 더 이상 뒤꿈치가 떼어진 것이 아니라 뒤꿈치도 붙이고 해방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합의 폐기 그날까지 소녀상 공동행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일합의 폐기 그날까지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 구호로 외치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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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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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에 위배하는 2015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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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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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몸짓으로 바위처럼 함께 추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위처럼 함께 출 수 있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좀 만나셨네요. 근데 절권 있는 가구 이게 등장했어요. 절권 있는 가구 이게 등장했어요.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또 헛스터치 모습이 아메랑 이제 대결하겠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소연상에서 같이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소연상으로 와주세요.